이번 영상은 편집은 최소화하고 썰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. 그 캐나다의 기업인 쇼피파이가 아마존의 유일한 대항마로 거론된다는 기사였습니다.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. 아마존, 우리가 아는 그 아마존의 대항마로 쇼피파이라는 회사가 거론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저 개인적인 어떤 좀 추억이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. 제가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틈틈이 여행을 가다가 보니까 좀 한 곳에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여행 외에 머물러 보는 여행을 해보고 싶더라고요. 제가 이제 해외에서 어떤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기도 하고, 또 이제 바쁘게 막 다니는 여행에 좀 지치기도 했고, 그래서 약간 도시 한 군데 이렇게 체류하면서 머무른 여행을 찾고 있었어요. 그때가 한 3, 4년 전인데, 이제 그때 한창 한 달 살기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. 한 도시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기. 그래서 막 검색해 보니까 이제 그 한 달 살기를 많이 하는 도시 중에 인도네시아 발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 이런 데가 많이 거론되더라고요. 그래서 막 검색해 보다가 저는 치앙마이를 가서 한 달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 보는데 제 흥미를 끄는 어떤 키워드가 있더라고요. 발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치앙마이가 그 디지털 노마드라고 불리는 여행을 하면서 일도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의 성지로 불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행 계획하기를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그 디지털 노마드들이 거기 많이 있다니까 그런 디지털 노마드라는 키워드를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 라는 계획을 가지고 치앙마이로 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치앙마이 생활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. 만족스러웠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, 개인적으로 약간 그 작은 로망 같은 게 있었는데, 이제 또 아침에 딱 이렇게 일어나서 수영장 딸린 건물에서 수영을 하고, 이제 그 피트니스 센터, 짐, 헬스 기구가 있는 곳에서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, 이제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할 집을 알아보다가 이 콘도에 가서 이 사진을 딱 보고 여기서 한 달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여기가 이제 그 콘도에 딸린 작은 수영장이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. 보는 순간 너무 이쁜, 반해버린 거죠, 비주얼에. 이 건물에서 한 달 계약을 하고 한 달 살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제 로망을 이제 실천해봤던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조금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건물 바로 근처에 그 카페가 있었는데 이제 식사도 하는 식당 겸 카페 그런 데였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샐러드가 너무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제 아체가 많은 풍부한 샐러드도 먹고, 또 거기 있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이런 걸 주문하면 굉장히 단백질도 풍부한 이런 어떤 식사를 매일 아침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진짜 이게 힐링이구나 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앙마이가 이런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체류하는 이유는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해서거든요.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님만해민이라는 동네, 그 치앙마이에 가면 관광지로 많이 가시는 카페 많은 이제 지역인데, 이 치앙마이 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비싼 동네죠.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질 않았어요. 식비도 아끼려면 굉장히 아낄 수 있고, 저는 식비는 먹는 거에는 안 아끼긴 했지만, 그래서 아침마다 이런 식사하면서 굉장히 어떤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는데, 하루의 생활 패턴이 일어나서 수영하고 식사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카페를 갔어요. 원래는 이제 그 님마네민에 있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카페들을 막 돌면서 카페 투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록도 하고 올리려고 했었는데, 막상 이제 가다 보니까 제 이제 마음이 가는 어떤 카페가 있더라고요. 그 카페가 이제 요 커피가 나오는 곳인데, 와비 커피라고 그 큰 길에서 가다 보면 바로 보이는 일반적인 카페였습니다. 가다 보니까 좌석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게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거의 매일 여기를 갔던 것 같아요. 여기는 그 카페를 외부에서 찍은 사진인데, 예,
여기를 이제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했죠.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생각했던 뭐 그 치앙마이라는 도시에 뭐 디지털 노마드라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볼까 하고 많이 검색을 해봤죠. 여러 검색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런 그 디지털 노마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치앙마이에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. 물론 뭐 가면 딱 길에서 보이는 건 아닌데 이제 여러 어떤 행사, 세미나, 모임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 거의 뭐 매일까지 아니더라도 뭐 이틀에 하나꼴로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동네 어디선가 멀지도 않고 딱 그 동네 어디선가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무대 보러 찾아갔죠. 뭐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냥 뭐 가서 뭐 내쫓기 하겠어? 뭐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. 가보니까 어떤 이벤트들이 있냐면 뭐 이제 사람 얼굴이 많이 나와서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. 이제 이거는 여기가 제가 이제 그 샐러드 먹던 그 카페거든요.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강연 같은 혹은 뭐 세미나 같은 느낌으로 이제 스피커를 하면 초청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자기계발적인 뭐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굉장히 이제 여행에 관련한 좀 독특한 여행을 한 사람이 여행담을 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매주 수요일인가 아마였을 거예요. 그때 뭐 매주 한 번씩은 이런 행사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행사 중엔 제일 컸었는데 그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다른 이제 나라들 여행하고 와서 어떤 디지털 노마드에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 같은 거를 뭐 리포트하는 그런 행사였어요.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점심 먹는 모임이 있었는데 뭐 이 별다른 건 아니고 그 치앙마이 근처에 있는 식당이에요. 식당인데 그냥 화요일 점심 때면은 의뢰 그냥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하는 거죠.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분들은 뭐 서로 좀 잘 아실 테니까 안부는 묻고 뭐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가면서 이제 뭐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했죠. 물론 제가 영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눈치코치로 뭐 그렇게 가서 물어보고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래 뭐 일과 여행을 병행하는 거 좋죠. 좋은데 말은 쉽지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.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. 너 뭐 하고 돈 버냐 어떻게 돈 버냐 거의 그걸 중점적으로 물어봤었어요.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면 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 치앙마이에 있는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. 어떤 일이냐면 드랍시핑이라는 일을 대부분 다 하고 있더라고요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랍시핑이 뭐냐면 일종의 어떤 온라인 판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게 본인이 뭐 물건을 직접 구매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거나 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고 없이 본인은 판매만 하는 거예요.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해서 주문만 오더만 받아서 그 생산자 혹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바로 주문을 한 고객에게 배송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철저히 판매와 마케팅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. 근데 왜 디지털 노마드들이 다 이 드랍시핑을 하냐면은 일단 자본이 크게 들지 않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게 드랍시핑이 생각해보면 온라인으로 뭘 이제 뭐 뭔가 만들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렵지 않냐 드랍시핑을 처음 모르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시작하냐 이제 그런 걸 물어봤죠. 물어보니까 여기서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한 게 답변이 굉장히 심플했어요. 어떻게 드랍시핑 어떻게 시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쇼피파이에 들어가서 따라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굉장히 솔루션이 그냥 정해져 있었어요. 뭐 예를 들면 서비스가 이런 게 있고 비교해봐 이것도 아니라 그냥 쇼피파이 따라하면 돼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쇼피파이라는 그 기업을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죠. 그때가 지금부터 한 3, 4년 전이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 있구나 하고 저는 이제 뭐 알고 뭐 블로그 정도에 적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인사이트가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온라인 마케터들이 싹 모여있는 거기서 많은 그 마케터들이 하는 또 드랍시핑이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
그냥 굉장히 단일한 솔루션으로 쇼피파이라는 서비스가 추천이 되는데, 그 정도 시장 장악력이 있는 거를 그때 좀 제가 인사이트 있었으면, 쇼피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봤을 수 있는데, 제가 그런 인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와서는 아쉽더라고요. 특히 이제 이 주가를 보면 쇼피파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정말 멋있는 그래프를 그렸더라고요.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, 이 쇼피파이도 그 대표적인 언택트 주 중에 하나더라고요. 캐나다 이제 시가총액 위로 껑충 뛰어버리고, 뭐 사실 이제 이걸 인지를 했을 때는 이미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뭐 더 오를지 안 오를지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, 그래서 정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쇼피파이라는 기업이 아마존에게까지 비견되는 그런 이제 주식이 될 거라고 사실 뭐 생각 못했죠. 3, 4년 전에 쇼피파이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시기에 온라인 마케터, 디지털 노마드들이 모여있는 그 치앙마이까지 가서 직접 물어보고 알게 된 마케터들의 큰 지지를 받는 이 쇼피파이라는 서비스를 그때 알고서도 사실은 좀 이렇게 지켜볼 만한 인사이트를 저는 갖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인사이트가 있어야 정보도 굉장히 좀 더 가치 있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,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남겨봤습니다.